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4권 태조 2년 11월 28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서방색을 봉서국으로 개칭하다. 서방색을 고쳐서 봉서국으로 하였다. 태조 2년 11월 29일 경호 첫 번째 기사. 김주를 계룡산의 신도 예정지로 보내다. 김주를 계룡산의 새 도읍에 보내었다. 태조 2년 12월 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왕후 유만수 등과 내정에서 격구하다. 임금이 귀이군 왕후와 찬성사 유만수 등과 더불어 내정에서 격구하였다. 태조 2년 12월 2일 계유 첫 번째 기사. 서강에 조수가 넘쳐 민가를 침수시키다. 서강에서 조수가 넘쳐서 민호를 침몰시켰다. 태조 2년 12월 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소격전 예터에 거둥하여 종묘의 터를 살펴보고 도격관을 정하다. 임금이 소격전 예터에 거둥하여 종묘의 터를 살펴보고 도격관을 정하였다. 태조 2년 12월 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금주령을 해제토록 명하다. 헌사에 명하였다. 지금 매우 춥고 또한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니 금주의 영을 해제하게 하라. 태조 2년 12월 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동북면의 수귀자에게 면포를 하사하다. 동북면에서 수귀하는 군사에게 면포를 내려주었다. 태조 2년 12월 7일 모인 첫 번째 기사. 하정사 경희 등이 요동에 이르렀으나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오다. 하정사 경희 등이 요동에 이르렀으나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태조 2년 12월 8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내사가 좌군 도독부의 자문을 가지고 오니 백관을 거느리고 교회에서 맞이하다. 중국에 사신 내사 김인보 등 4인이 좌군 도독부의 자문을 가지고 오니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의위를 갖추어 교회에 가서 맞이하였다. 태조 2년 12월 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달이 묘성을 범하다. 달이 묘성을 범하였다. 태조 2년 12월 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내사 김인보 등의 부모에게 쌀 콩을 하사하다. 김인보 등의 부모에게 쌀, 콩, 백석을 내려주었다. 태조 2년 12월 1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수창궁에서 내사에게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수창궁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태조 2년 12월 1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하윤의 상언대로 계룡산의 신도 건설을 중지하고 천도할 곳을 다시 물색해 하다. 대장군 심효생을 보내어 계룡산에 가서 새 도읍의 역사를 그만두게 하였다. 경기 좌우도 도관찰사 하윤이 상언하였다. 도읍은 마땅히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될 것이온데
계룡사는 지대가 남쪽에 치우쳐서 동면, 서면, 북면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 신이 일찍이 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면서 풍수관계에 여러 서적을 대강 열람했사온데 지금 듣건대 계룡산의 땅은 산은 건방에서 오고 물은 손방에서 흘러간다 하오니 이것은 송나라 호순신이 이른바 물이 장생을 파하여 쇠파가 곧 닥치는 땅이므로 도읍을 건설하는 데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명하여 그를 바치게 하고 판문화부사 권중화, 판삼사사 정도전, 판중추원사 남재 등으로 하여금 하윤과 더불어 참고하게 하고 또 고려왕조의 여러 산릉의 길흉을 다시 조사하여 아뢰게 하였다. 이에 봉상시의 제산릉 형지안의 산수가 오고 간 것으로서 상고해보니 길흉이 모두 맞았으므로 이에 효생에게 명하여 새 도읍의 역사를 그만두게 하니 중앙과 지방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호씨의 글이 이로부터 비로소 반행하게 되었다. 임금이 명하여 고려왕조의 서운관에 저장된 비록 문서를 모두 하윤에게 주어서 고열하게 하고는 천도할 땅을 다시 모아서 아뢰게 하였다. 태조 2년 12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진안군 이방우의 졸기. 진안군 이방우는 임금의 맏아들인데 성질이 술을 좋아하여 날마다 많이 마시는 것으로서 이를 삼더니 소주를 마시고 병이 나서 졸하였다.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경효란 시호를 내렸다. 아들은 이복근이다. 태조 2년 12월 14일 의류 첫 번째 기사. 백관이 진안군의 장례에 조문하다. 백관들이 진안군을 조위하였다. 태조 2년 12월 1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진안군의 장례 행렬을 백관들이 문 밖에서 전송하다. 진안군을 장사하는데 백관들이 문 밖에서 전송하였다. 태조 2년 12월 1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내사들이 고향에 가서 근친하다. 사신들이 각기 그 본향에 가서 근친하였다. 태조 2년 12월 1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오랑합 10여인에게 무명옷을 주다. 오랑합 10여인에게 면포로 지은 옷을 내려주었다. 태조 2년 12월 1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경천사로 돌아가다. 임금이 경천사에 돌아왔다. 태조 2년 12월 18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급전사에서 향리의 자손 등에게 경기의 전지를 주지 말도록 청하다. 호주의 급전사에서 장계하였다. 원컨대 경기에 남은 전지를 토지를 받았으나 해당하는 과에 비해 부족한 자와 새롭게 벼슬길에 올랐으나 토지를 받지 못한 자에게 주고 그 중에 향리 자손이 향리를 면한 명문이 없는 사람과 공사 천구, 공상, 무격, 창우, 기생, 승리의 자손으로서 관작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들은 모두 전지를 주지 마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향리를 면한 관리가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비록 향리를 면한 명문이 없더라도 전지를 줄 것이며 초사한 사람도 일찍이 공로가 있는 사람과
종사한 이후에 나라를 위하고 자기 집을 잊은 사람은 소종례를 불문하고 모두 전지를 주게 하라. 태조 2년 12월 1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김승주를 이성만호, 조치를 서북면 험찰 별감으로 삼다. 전중경 김승주를 이성만호로 삼고 사헌감찰 조치를 서북면 험찰 별감으로 삼았다. 태조 2년 12월 2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진안군의 관을 작게 만든 선공감의 관원을 순군옥에 가두었다가 석방하다. 선공감의 관리를 순군옥에 가두다. 선공감에서 진안군의 곽을 만들었는데 좁고 작아서 관을 능히 용납하지 못하게 한 때문이다. 23일에 이를 석방하였다. 태조 2년 12월 2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사신으로 가서 진현을 잘못하여 구타당한 정당문학 이염을 탄핵하다. 간관과 헌사에서 정당문학 이염을 탄핵하였다. 신들이 극히 생각하옵건대 공자가 말하기를 사방의 사신으로 가서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황제의 조정에 사신으로 간 사람들은 모두 지극한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이염은 명령을 받들고 입조하여 진연하고 응대할 때에 어긋나고 실수한 일이 있어서 구타와 매질을 당하여 중국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므로 이로부터 중국에서는 조빙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므로 죄는 마땅히 중하게 논단해야 될 것인데도 도리어 총질에 머물러 있으니 온 나라 신민들이 매우 상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그 직첩을 회수하고 그 까닭을 국문하여 사절을 권려하소서 하니 임금이 다만 파직하도록 하였다. 태조 2년 12월 2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참형, 교형 이하의 죄수를 사면하다. 2죄 이하의 죄수를 사면하게 하였다. 태조 2년 12월 2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왕비와 함께 경천사에서 돌아와 권손의 집에 머물다.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경천사에서 와서 유정동 권손의 사제에서 연을 내렸다.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1월 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수창궁에서 황제 있는 곳을 향해 정조를 할애하다.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여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황제의 정조를 할애하였다. 태조 3년 1월 2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수창궁의 서쪽 침실을 헐어 2층 전각을 건축토록 명하고 김사행에게 감독해 하다. 명하여 수창궁의 서쪽 침실을 헐고 2층 궁전을 건축하게 하고 김사행에게 역사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태조 3년 1월 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별의 궤변을 막기 위해 쇠자를 자운사에 보내 4대 연성법회를 열게 하고 구경하다. 쇠자를 자운사에 보내어 4대 연성 법석을 베풀고 별의 궤변을 빌어 물리치게 하였다. 임금이 침히 거둥하여 이를 구경하였다. 태조 3년 1월 7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수창궁에서 할애를 받고 종묘에 가서
감독관에게 공사를 간단히 하도록 명하다. 이니림으로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여 하례를 받고 종묘를 짓는 땅에 가서 감독관에게 명령하였다. 모든 일을 간편한 대로 따라하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말라. 태조 3년 1월 7일 정미 두 번째 기사 금주령을 내리다. 헌사에 명하여 다시 금주의 영을 시행하게 하였다. 태조 3년 1월 11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고 술을 주도록 사온서에 명하다. 헌사에 전지하였다. 무릇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사람은 사온서로 하여금 술값을 수납하고 술을 주게 하라. 태조 3년 1월 1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흠찬에사 노타네 등이 자문을 가지고 오니 임금이 선임문 밖에서 맞이하다. 흠찬에사 노타네, 박덕룡, 정징 등이 좌군 도독부에 자문을 가지고 오니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선임문에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였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홍무 26년 11월 20일에 산동도사 영회의에서 고려의 불안당 한 명 최도기를 잡아 본부에 이르렀다. 본인의 장공에 의거한다면 고려 숙주 노질동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홍무 26년 7월 7일에 고려왕 이성계가 만호 김사원과 천호 차성부, 이부수, 임원, 임청원, 이불수, 홍충원과 백호 정용, 홍원, 임충원을 보내어 배 7척을 거느리고 배마다 인원 37명씩과 배 2곤을 실으니 합계 인원이 259명이요 배가 560필이었는데 매매를 가작하여 소식을 듣게 하고는 말하기를 만약 대군이 오지 않을 때는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했으며 뒤를 이어 재차 배 10척을 보내는데 배마다 인원 37명을 싣게 하고는 각기 군기를 가지게 하니 합계 인원이 270명이 되었다. 또 잡아보낸 천호 김완귀의 공술에 의거하면 여진에 소속된 백호 김광의는 곧 금성판관 임갈용이와 영사 여균피력 등의 소위이므로 모두 김완기에게는 관계 안 되는 일이다 한다. 각인이 현재 필둔구자에 거주하고 있는데 본부의 좌도독 양문 등 관원이 각인의 공사를 가지고 봉천문에 본디대로 갖추어 황제에게 아뢰어서 성지를 받았다. 이와 같이 도독부에서 그 연고로서 문서를 보내어 가서 이성계에게 알게 할 것이니 그들이 왜적을 가조하고 또 한 번 흔단을 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여진의 관리를 꿰어서 보내게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삼가 받들 것이다. 태조 3년 1월 1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중군 군후소를 폐지하여 훈련관에 병합시키다. 중군 군후소를 폐지하고 훈련관에 병합시켰다. 태조 3년 1월 1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금주를 과도하게 단속하니 완화하도록 명하다. 헌사에서 금주하기를 지나치게 엄하게 하니 임금이 장무인 집단 김구덕을 불러 명령하였다. 무릇 사람으로서 병이 있는 자는 혹 술을 약으로 마시게 되는데 개괄하여 법령으로서 죄를 가하는 일이 옳겠는가? 대저 금주는 잔치를 베풀어 술을 마시어 몹시 취하지 못하게 할 뿐인 것이다. 태조 3년 1월 1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성에가 끼다. 수창궁에 가서 침전의 공사를 살펴보다. 목가하였다. 임금이 수창궁에 가서 침전의 역사를 시찰하였다. 태조 3년 1월 1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기도의 수령들이 성 쌓는 인부들을 거느리고 오다. 경기 좌우도의 수령들이 성 쌓는 역도를 거느리고 왔다. 태조 3년 1월 15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성에가 끼다. 목가하였다. 태조 3년 1월 1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수창궁에 거동하다. 판문화부사 안종원 등이 경사로 가지고 간 표문.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였다. 판문화부사 안종원과 중추원부사 이승원을 보내어 중국 서울에 가서 사은하게 하였는데 표문은 이러하였다. 사신이 거듭 이르게 하여 제명을 선포하시니 감격이 극도에 달하여 눈물이 나며 부끄러움이 심하여 땀이 납니다. 극히 생각하옵건대 예로부터 풍속이 다른 나라가 먼 곳에 있으면서도 모두 중국을 마땅히 높여야 될 것을 아는 까닭으로 은혜를 생각하고 위력을 두려워하여 반드시 충성을 나타내고 교화에 향하게 되니 진실로 혹 이것을 어긴다면 자존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 이래로 명백한 효과가 증거되었사온데 하물며 신은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서 여러 번 덕음을 받들어 신에게 군국의 권한을 맡게 하시고 신에게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게 하시어 천위의 중함을 힘입어 중심의 귀속을 정하였사오니 항상 보답하려고 해도 미치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있사온데 어찌 감히 흔단을 일으킴을 맞이 않겠습니까? 지금 좌군 도독부의 자문을 받아 삼가 성지를 받들었사온데 한 항목에 국호를 고치는 한 가지 절차는 사람을 보내어 이를 청함으로 혹은 조선을 계승하든지 이미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즉시 이름을 바루어야 할 것인데 지금 국호를 조선이라고 치고는 표문에는 그전대로 권지국사라 일컬으니 무슨 계획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삼가 나라가 이미 국호를 고치고서도 신이 이름을 바루지 못한 것은 다만 전고를 잘 알지 못한 때문이었으며 실로 간모를 방사한 것은 아닙니다. 견책하심이 매우 간절하시니 곧 천지에 덕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없고 회유하심이 정령하시니 실로 부모의 생육하는 은혜이옵니다. 이에 성명이 있으므로 삼가 준수하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황제 폐하께서 먼 곳을 보시기를 총명으로서 하시고 소민을 사랑하시기를 덕으로서 하시어 신이 미혹하여 잘못한 점을 용서하여 신에게 개과천선할 것을 허가하시니 신은 삼가 한 지방의 백성과 더불어 만년의 장수를 영원히 축원하겠습니다. 태조 3년 1월 1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각도의 장정을 징발하여 경성의 축조에 조력하다. 각도의 장정을 징발하여 경성을 쌓는데 조력하게 하였다. 태조 3년 1월 1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왕씨의 모의에 연루된 참찬문화부사 박위를 순군옥에 가두다. 참찬문화부사 박위를 순군옥에 가두었다. 처음에 동래 현령 김가행과 염장관 박중질 등이 국가의 안위와 왕씨의 명운으로서
밀성의 장님 이흥무에게 점을 쳤는데 일이 발각되자 흥무를 잡아와서 순군옥에 가두고 성헌과 형조로 하여금 순군 만호부와 함께 그 일을 조사하게 하니 흥무가 죄를 자백하였다. 가행과 중질 등이 박위의 말로써 와서 점치게 하면서 말하기를 고려 왕조 공양왕의 명운이 우리 주상 전하보다 누가 낫겠는가? 또 왕씨의 가운데서 누가 명운이 귀한 사람인가 하므로 내가 남평군 왕화의 명운이 귀하다 하고 그 아우 영평군 왕거가 그 다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박위를 가두고 순군에게 명하여 가행과 중지를 경상도에서 잡아오게 하였다. 태조 3년 1월 1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왕씨를 거제도로 이배시키고 왕화, 왕거를 안동옥에 가두다. 순군진무 김영화와 천호 유양 등을 보내어 왕씨를 거제도로 옮기게 하고 또 대장군 심효생을 보내어 왕화와 왕거를 안동옥에 가두게 하였다. 태조 3년 1월 18일 무오 첫 번째 기사. 박위에게 술을 내려주고 수갑을 풀어주며 타이르다.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박위에게 술을 내려주고 명하여 수갑을 풀어주게 하고 계유하였다. 이와 같은 일을 경이 어찌했겠는가? 중질과 가행 등이 오기를 기다려 변론한다면 석방되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사직에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사정을 쓸 수가 없으므로 경에게 옥에 나아가도록 명한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비록 큰 죄일지라도 모두 용서하는데 하물며 경에게 있어서랴. 경은 동심하지 말라. 태조 3년 1월 18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전 밀직제학 권주의 졸기. 전 밀직제학 권주가 졸하였다. 주는 본관이 안동이니 현복군 권염의 아들이요 길창군 권준의 손자이다. 성품이 바르고 성실하였다. 글을 읽어 과거에 올라 화관 유직을 지내고 모두 관직을 겸무하게 되었다. 일찍이 나가서 충주, 황주 두 주의 목사가 되었는데 모두 해정이 있었다. 들어와서 지신사가 되어 성균관에서 선비를 시험 보는데 사람들이 헐뜯는 말이 없었다. 벼슬은 밀직 제학에 이르렀다. 두 아들은 권훈과 권보인데 모두 과거에 올랐다. 태조 3년 1월 18일 무오 세 번째 기사. 검교직의 녹봉을 본품보다 3등을 낮추어 정하다. 검교 각품의 복록을 정했는데 본품보다 과 3등을 낮게 하였다. 태조 3년 1월 18일 무오 네 번째 기사. 도당에서 공사 어량과 염분을 사제감해 둔수군의 둔전 번염을 군자에 충당하기를 청하다. 도평의사사에서 공사의 어염량을 모두 사제감에 소속시키고 둔수군의 둔전 번염을 회복시켜 군자에 충당하기를 청하였다. 태조 3년 1월 18일 무오 다섯 번째 기사. 경시서에서 판자에다 각 점포의 이름과 물품을 그려서 서로 섞이지 않게 하기를 청하다. 경시서에서 각 시장의 이름을 판자에 쓰고 판매하는 물품을 그 아래에 아울러 그려서 각 처소에 걸어 서로 섞이지 않게 하기를 청하였다. 태조 3년 1월 2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왕씨의 모의에 연관된 김가행과 박중지를 잡아 국문하다. 김가행과 박중질 등을 잡아서오니 그들을 국문하게 하였다. 태조 3년 1월 2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삼성에서 박위 등을 같이 국문하도록 청하니 박위는 용서하고 박중질 등은 귀양 보내다. 대간과 형조에서 글을 같이 올려 청하였다. 신들이 순군 만호부와 같이 이흥무, 김가행, 박중질 등을 국문하니 그 공사가 대체에 관계되므로 쉽사리 판결할 수가 없겠습니다. 원하옵건대 공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한 곳에서 증거를 대어 신문하여 밝게 그 죄를 처단하소서.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고 박위를 용서하여 복직시키고 이어 말하였다. 박위가 비록 본디부터 배반할 마음이 있었더라도 지금 내가 높은 자귀를 주어서 대우하기를 후하게 하였으니 어찌 변고를 감히 도모했겠는가. 박위와 같은 인재는 쉽사리 얻을 수가 없다. 박중질, 김가행, 이흥무 등은 곤장을 쳐서 변방 고을에 귀양 보내었다. 태조 3년 1월 2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삼성에서 왕씨를 제거하자고 청하니 윤허치 않다. 대간과 형조에서 글을 올려 왕씨를 제거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조 3년 1월 23일 계해 첫 번째 기사. 성 쌓는 공사를 시찰하다. 임금이 성 쌓는 역사를 시찰하였다. 태조 3년 1월 25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토지를 받는 군관과 한량인 중에 왕씨를 시위하지 않는 자를 점고하여 처벌토록 하다. 임금이 수창궁에 갔다. 조기에게 명하여 여러 절제사가 거느린 군관과 한량인이 전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밖에 있어 왕씨를 호위하지 않는 사람을 점고하여 처벌하게 하였다. 태조 3년 1월 25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삼성에서 왕강 등을 외방 종편시키자고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대간과 형조에서 글을 올려 왕강, 왕승보, 왕승귀, 박위의 죄를 논핵하여 서울에 살게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조 3년 1월 2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판의흥 3군 부사 정도전과 장수들이 쇠갑옷을 입고 두개 제사 지내다. 판의흥 3군 부사 정도전을 보내어 태뢰로서 두개 제사 지내게 하니 도전과 제사에 참여한 장사들이 모두 철갑 차림으로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마치고 난 뒤에 천호 유서봉이 갑자기 죽었다. 태조 3년 1월 2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둑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여러 절제사의 장무, 진무에게 곤장을 치다. 여러 절제사들의 장무, 진무에게 태형을 집행하였으니 여러 절제사들이 둑제에 참여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태조 3년 1월 28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곡산부사 전이가 곡산 등의 요충지에 병기와 군량을 저장토록 청하니 윤허하다. 곡산부사 전이가 도평의사사에 상서하였다. 가만히 듣건대 군사를 훈련시키고 곡식을 저장하여 뜻하지 않은 변고에 대비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상전입니다. 그러나
군사가 험지를 점거하지 않으면 나의 형체를 감출 수가 없으며 곡식을 만약 밖에 쌓아둔다면 다만 도적에 도움이 될 뿐이니 반드시 양식을 견고한 성에 쌓아두고 진을 요회처에 설치한 연후에야 편안히 있는 아군으로서 멀리서 온 피로한 적군을 기다리게 되고 배부른 아군으로서 굶주린 적군을 기다리게 되어 능히 적군의 생명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당나라 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하매 연수와 혜진이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니 태종이 장신에게 이르기를 지금 연수를 위한 계책으로는 군사를 거느리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 성을 연하여 보루로 삼고 험지에 운거하여 양식을 먹으면서 앉아서 우리 군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라 하였습니다. 연수와 혜진이 장차 출발하려 하매 대로란 나이가 많고 일에 익숙한 이가 있었는데 연수에게 이르기를 진왕은 일세에 뛰어난 인재로서 천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으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책으로는 군사를 주둔하고 싸우지 아니하며 오랜 세월을 견디어내고 기병을 나누어 그 양식 운반하는 길을 끊어서 양식이 이미 다 되면 싸우려고 해도 되지 않을 것이며 돌아가고자 해도 길이 없을 것이니 그제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하였으나 연수가 따르지 아니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바로 앞으로 나갔다가 크게 패하여 항복했으니 대개 대로의 꾀는 바로 태종이 이른 바 가장 좋은 계책인 것입니다. 연수로 하여금 그 꾀를 따랐더라면 태종의 군사 돌이킨 것이 풀이 마르고 얼음이 얼기를 기다리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구원하는 군사가 비록 밖에서 패전했지만은 안시 한 성만이 홀로 굳게 지키고 항복하지 않은 까닭으로 태종이 요좌의 추위가 일찍 온다는 이유로서 성 아래에서 군대의 위험을 과시하고 돌아갔으니 대저 태종의 영명과단함과 이적의 용기와 지혜로서 천하의 군사를 거느리고서도 능히 한 성을 공격해 빼앗지 못한 것은 어찌 성이 험준하고 양식이 많으며 군사가 용감하여 굳게 지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가에서 제도를 창설하고 법을 만들어 자세한 부분을 다 구비하여 군사를 길러 적군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강구하기를 더욱 상세히 했는데도 양식을 저장하는 장소와 군대를 주둔시키는 땅은 대개 모두 그 전대로 그냥 있으니 이것이 어리석은 신이 적은 견문과 얕은 식견으로서 수다스럽게 임금의 귀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겨울의 손실을 다펌하는 일로 인하여 곡산고을의 북쪽 마을에 가서 그 지세를 살펴보니 산천이 험준하고 막혔으며 가운데 산성이 있는데 군량을 저장할 만하고 병기를 간수할 만하여 동쪽으로는 화령과의 거리가 150리이며 서쪽으로는 성주와 연하기를 3-4식의 노정에 불과하니 실로 동북면, 서북면, 양면을 왕래하는 요충인 것입니다. 또 내가 듣건대 방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말은 성인의 훈계에 전하는 바이며 상시 도적이 이르는 것과 같이 함은 병가의 승산이니 만일에 안시성에 공격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마땅히 대로의 계책과 같게 해야만 만전하여 승리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평소부터 군량의 저장이 없으면 어찌 능히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저는 극히 생각하옵건대 곡산 고을과 이천, 협계, 수안, 삼등, 성주, 양암, 수덕 등 8읍의 전지는 모두 군량에 속하게 하고서 해마다 8, 9월에 군자감의 관원으로 하여금 친히 와서 수세하여 모두 곡산고을의 산성에 들어오게 한다면 3, 4년이 되지 않아서 수만 명 군사에 수년 먹을 식량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군대를 사용할 적에는
정병 수만 명을 뽑아서 산성 아래에 감추어 두고 그 곡식을 먹고 사기를 기다리게 했다가 만약 우리 강토에 함부로 침입하는 자가 있으면 양암, 수덕에서 기를 취하여 옛날에 맹주, 덕주를 경유하여 군사들의 입에다 하물을 물리고 빨리 달려 뜻밖에 나가서 혹은 그 뒤를 공격하고 혹은 군량 운반하는 길을 끊게 할 것이니 이것이 용병의 한 가지 기계이며 혹은 험지를 운거하고 양식을 먹으면서 군대의 위력을 과시하여 평양과 화령을 성원하는 것도 또한 옳겠습니다. 도평의사사에서 임금에게 전해 아뢰니 임금이 이를 가상하게 여겨 명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태조 3년 1월 2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삼성에서 왕강 등을 섬에 안치고자 하니 윤호하지 않고 석방하여 효유하다. 대간과 형조에서 글을 같이 올려 아뢰었다. 원하옵건대 왕강, 왕승부, 왕승귀, 왕격을 바닷속에 섬에 옮기소서. 임금이 행수와 장무를 불러 다시 말하지 말게 하니 대답하기를 이 무리들은 전하께서 비록 대우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시지만은 반드시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더구나 왕강은 지모가 남보다 뛰어나고 왕승보와 왕승귀는 용력이 대적할 사람이 없으니 서울에 있으면 반드시 불측의 변을 선동할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신등의 아뢰는 말을 윤호하시어 훗날의 근심을 방비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우선 가둔 것을 속히 풀어주게 하라 하고서 바로 왕강 등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경등은 모두 쓸만한 인재인 까닭으로 불러와 서울에 두고서 가까이 하고 신임하여 의심함이 없었는데 지금 간관이 바닷속의 섬에 옮기기를 청하지만은 내가 이미 용서했으니 경등은 마땅히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출입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라. 태조 3년 1월 30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수창궁에 거동하고 성 쌓는 공사를 시찰하다.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고 두루 성 쌓는 역사를 돌아다니면서 시찰하였다. 태조 3년 2월 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삼성에서 왕강 등을 귀양 보내기를 청하니 윤호하지 않다. 대간과 형주에서 또 글을 같이 올려 왕강 등을 귀양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태조 3년 2월 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성 쌓는 공사를 시찰하다. 임금이 성 쌓는 역사를 돌아다니면서 시찰하였다. 태조 3년 2월 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성에가 끼다. 목가하였다. 태조 3년 2월 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성균관 동쪽 행랑에 화재가 일어나다. 성균관 동쪽 행랑에 화재가 일어났다. 태조 3년 2월 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삼성에서 모반에 연루된 왕화 등을 국문코자 하니 수원부에 가두어 국문토록 하다. 대간과 형주에서 글을 같이 올렸다. 신들이 가만히 김가행, 박중질과 장님 이흥무의 공사를 보니 대체에 관계되므로 지난날에 글을 연명으로 올려 그 정상을 밝히기를 청하였사온데
전하께서 관대한 은혜를 베푸시어 외방에 나누어 귀양 보내셨으므로 신등은 종사를 위하여 대단히 상심했습니다. 지금은 왕화, 왕거와 중성능의 공사도 또한 대체에 관계되어 이흥무의 공초와 더불어 사건은 같고 실정은 다른데도 몰래 반역을 모의했으니 왕법에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대저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당열을 부식하고 난 후에 방사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춘추에서 난신적자를 처단할 적엔 반드시 먼저 그 당열을 다스려 악한 짓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립하여 도움이 없게 하였으니 춘추의 법이 엄격했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이런 등류의 사람을 국문하여 나라 사람의 이목에 밝히지 않는다면 신등은 간웅의 무리들이 잇따라 일어나서 변고가 뜻밖에 일어날까 염려됩니다. 요사이 근거 없는 말을 상국에 일으키는 것도 반드시 이 무리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즉시 대간과 법관으로 하여금 위의 항목의 사람들을 잡아서 한 곳에서 국문하여 그 죄를 밝게 처단하고 아울러 당여까지 죄를 다스려 화단을 맞게 하소서. 신등의 말하는 바는 천만세 종사의 대계를 위한 것이오니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정신을 두어 깊이 살피소서. 임금이 대간과 법관에게 명하여 중질, 왕화 등을 잡아 수원부에 모아두고 가서 이들을 국문하게 하였다. 태조 3년 2월 6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삼성에서 봉장을 윤호하지 않는다고 출사하지 않으니 출사토록 명하다. 대간과 형주에서 봉장을 윤호하지 않는 이유로서 모두 출근하지 않으니 임금이 불러서 명령하였다. 말하는 바를 윤호하지 아니한 것은 다만 깊이 생각하고자 한 것뿐이니 우선 마땅히 정사를 보아야 할 것이다. 태조 3년 2월 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군현의 신구관 교대시 물품의 수량을 정확히 인수인계한 후 해유토록 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상언하였다. 경기 좌도 도 관찰사의 보고에 주현관이 교대할 즈음에 창고의 전곡을 일찍이 그 수량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문부로서 서로 전해주는 데 그치게 되니 함부로 쓰고 도둑질해 쓴 것과 빗물에 새거나 땅에 습하거나 쥐가 파먹어서 소모된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지 않는데 여러 해 동안 이미 오래되면 비록 혹시 문부를 살펴서 사실을 조사하더라도 어느 관원때에 손실된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되며 그 쥐가 파먹은 것은 비록 사람의 힘으로서는 미칠 수 없는 바이지만 또한 이것도 마음을 씀이 주밀하지 못한 때문이며 그 빗물이 샌 것과 땅의 습기도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데서 그렇게 된 것이니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신관과 구관이 수량을 헤아려서 전해주고 받고 한 후에 그 함부로 쓴 것과 도둑질해온 것은 배로 징수하고 빗물이 산 것과 땅의 습기와 쥐가 파먹어서 손실된 것은 그 수량에 의거하여 소급 상환하게 하고 이미 마치고 난 뒤에야 해유하기를 허가하여 이를 항식으로 삼게 하시오 하니 도평의사사에서 의논하여 적당하다 인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새 곡식과 묵은 곡식을 각기 한 창고에 두고 비록 한 창고일지라도 칸막이를 가운데 두어 곡식을 출납할 즈음에는 먼저 묵은 곡식을 쓰게 하고 그 함부로 쓴 것과 도둑질해 쓴 것은 배로 상환하고 쥐가 파먹은 것은 반만 징수하고
빗물이 샌 것과 땅의 습기로 손해난 것은 수량에 준하여 다시 바치게 하고 각기 율에 따라 논죄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2월 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시장의 행랑에 화재가 나다. 대시의 행랑에 화재가 일어났다. 태조 3년 2월 9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햇무리하였다. 태조 3년 2월 1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연복사에서 문수법회를 구경하고 정희계의 집에 들렸다가 수창궁으로 가다. 임금이 연복사에 거둥하여 문수법회를 구경하고 드디어 참찬문화부사 정희계의 사제로 가서 수창궁으로 거둥하였다. 태조 3년 2월 1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삼성에서 왕화 등을 한 곳에서 대질신문하기를 청하니 윤허하다. 대간과 형조에서 장계하였다. 원하옵건대 왕화, 왕거, 성능, 이흥무, 김가행, 박중질 등을 한 곳에서 대질신문하게 하소서. 임금이 대간, 형조, 순군부에 각기 일원씩을 명하여 양광도 관찰사와 함께 수원부에 모여서 대질신문하게 하였다. 태조 3년 2월 11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삼성에서 왕씨 일족의 제거와 관련하여 사헌시사 권문이, 기거주 정귀진 등을 탄핵하다. 사헌시사 권문이, 윤창과 기거주 정귀진, 좌습유 최사강, 감찰 이봉례 등이 대간과 형조의 탄핵을 당하였다. 삼관이 모여 의논하여 공양왕의 삼부자와 왕후의 삼부자 및 왕강, 왕승보, 왕승기 등을 제거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어제 왕씨를 제거하는 한 가지 일로서 장수에 연명하여 올려 청했으나 즉시 윤허를 받지 못했으니 지금 또 왕강, 왕승보, 왕승귀를 제거하는 일로서 그를 올려 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문희 등이 말하기를, 만약에 왕씨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 제거할 일이지 어찌 유독 왕강 등만 제거하겠는가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이를 탄핵한 것이었다. 태조 3년 2월 12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수창궁에 가다. 서소문의 옹성이 무너지려 하자 감역관을 옹진으로 귀양 보내다.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였다. 서소문의 옹성이 장차 기울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감역관을 옹진의 숫자리에 귀양 보냈다. 태조 3년 2월 12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각 품의 문무관에게 인부를 내게 하여 경성의 축조를 조력해 하다. 문무의 각 품에게 역부를 차등 있게 내어 경성을 쌓는데 조력하게 하였다. 태조 3년 2월 13일 계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 안처선이 외적 12명을 죽이니 궁온 등을 하사하다.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 안처선이 외적 12명을 목빼고 노획한 병기까지 모두 바치니 임금이 명하여 궁온과 문이 있는 비단과 명주를 내려주었다. 태조 3년 2월 1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중궁과 함께 연복사에 가서 문수법회를 구경하다.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연복사에 거둥하여 문수법회를 구경하였다. 태조 3년 2월 1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산직자에게 인부를 내게 하여 경성의 축조를 조력해 하다. 산직의 품관에게 역부를 차등히 깨내어 경성을 쌓는데 조력하게 하였다. 태조 3년 2월 14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하윤 등 11인에게 역대 현인들의 비결을 상고하여 요점을 뽑아 바치라고 명하다. 영삼사사 권중화, 검교문화시중 이무방, 판삼사사 정도전, 문화실황 찬성사 성성린, 대학사 민재, 참찬문화부사 남은, 첨서중추원사 정총, 검교대학사 권근, 중추원학사 이직, 대사헌 이근 등 10인에게 명하여 좌도 도관찰사 하윤과 함께 동국 역대 여러 현인들의 비록을 두루 상고하여 요점을 추려서 바치게 하였다. 태조 3년 2월 15일 의류 첫 번째 기사. 내사 김인보의 본향인 밀양군을 밀양부로 승격시키다. 밀양군을 승격시켜 부로 삼았으니 사신 김인보가 그의 본향인 이유로 청했기 때문이었다. 태조 3년 2월 15일 의류 두 번째 기사. 경산부사 이황이 상서로운 영지버섯을 캐서 바치다. 경산부사 이황이 하빈현에서 이상한 풀을 얻었는데 빛깔은 붉고 가지가 셋이며 몸은 버섯과 같았으므로 상서라 하여 참찬문화부사 남은의 사제에 보내니 남은이 영지라 하여 임금에게 바치었다. 태조 3년 2월 15일 의류 세 번째 기사. 서소문을 개축하면서 석장인 주웅을 효수하여 경계시키다. 명하여 서소문을 고쳐짓도록 하고 석장인 주웅의 머리를 베어 그 위에 매달아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였다. 태조 3년 2월 1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권중화 등이 비록 차류를 바치니 하윤, 이직에게 진강케 하다.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였다. 영삼사사 권중화 등이 비록 차류를 바치니 임금이 하윤과 이직으로 하여금 진강하게 하였다. 태조 3년 2월 1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연복사에서 문수법회를 구경하다. 왕사 자초가 죄수의 사면을 청하니 윤허하다. 임금이 연복사에 거둥하여 문수법회를 구경하였다. 왕사 자초가 죄수를 사면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2월 1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산기상시 이거의 등을 수원부로 보내 왕화 등을 국문케 하다. 산기상시 이거의, 사헌중승 박신, 형조정랑 전시, 순군지사 성보 등을 수원부에 보내어 왕화, 왕거, 중, 성능, 김가행, 박중질, 이흥무 등을 잡아 국문하게 하였다. 태조 3년 2월 1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수창궁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은등의 물품을 하사하다.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여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은각 한정, 흑마포, 흑저포 각각 40필, 안자 각 1면씩을 주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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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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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태조 3년 2월 1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조준, 권중화 등에게 풍수에 관한 비결책을 가지고 무학의 천도지를 살펴보게 하다. 좌시중 조준과 영삼사사 권중화 등 11인을 보내어 서운관의 원리 등을 거느리고 지리 비록 찰요를 가지고 가서 천도할 땅을 무학 남쪽에서 살펴보게 하였다.